안녕하세요. 닥터 MBC 유진입니다. 여름이면 딱히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장염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음식 때문이 아니라 날씨 등의 환경 때문에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도 장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위담한의원 권수현 원장과 함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이면 늘 불편한 뱃속. 습관적으로 장염이 계속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여름이면 늘어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름철에 습관성 장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 습관성 장염 역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우리들이 뭐 자주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많이 해서 습관적으로 복통 설사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걸 뭐 말하기 편하게 습관성 장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장염이란 것은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네. 장에 염증은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에서 장에 어떤 기질적인 손상이 있을 때 장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습관성 장염은 그런 기질적 이상이 아닌 어떤 장의 기능 저하,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일컫기 때문에 엄연한 특별한 면은 장염이 아니고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이 설사를 많이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여름철에 이제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설사형이 많이 생기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우리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해서 네. 스트레스라든지 긴장을 많이 하시는 40대 남성이나 여성분들이 이 장이 계속 운동이 기능이 저하가 돼가지고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발생하면 뭐 잠도 잘 못 자거나 뭐 땀 흘린다든지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전신적인 증상과 같이 동반되는 아주 대표적인 신경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변비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변비와 설사 이 두 가지로 나타나나요? 네,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단순히 어떤 설사, 변비 이런 병이 아닌 네. 장에 배변 시의 복통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질환의 증후군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이제 세 가지 크게 주로 표현을 내보낼 때 힘든 변비형, 네. 내지는 똑같이 힘들지만 이게 묽게 나오는 설사형, 네. 또 각각의 몸 컨디션에 따라서 변비와 설사가 이렇게 교대되는 설사, 변비, 교대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예. 설사형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뭔가요? 첫 번째로 이제 장이 많이 예민하신 분, 특히나 성격이 예민하거나 소심하셔가지고 이렇게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음식이 딱 장에 도착했을 때 이것이 충분한 수분 흡수가 안 되고 쭈쭈쭈쭈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사하신 분도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장이 좀 선천적으로 좀 차가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름에는 우리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주로 차가운 걸 많이 먹게 되고요. 네, 맞아요. 또 아무래도 밖이 덥다 보니까 음식이 쉬 상하거든요. 장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장의 운동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에 이런 분들이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설사형식으로 묽게 보는 그런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많아집니다. 정말 여름철에는 덥기 때문에 뭐 피부가 열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체온이 오르다 보니까 찬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네. 네, 또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이 뜨거우면은 이 밖에 양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피부나 이런 쪽으로 양기가 더 몰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장은 더 차가워지고 네. 이 속이 좀 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냉해져 있는 이 장의 상태에서 단순히 밖에 열기를 없애기 위해서 수박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차가운 것을 계속 노출을 하게 되면 장의 기능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요.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네. 것도 다 열대지방에서 온 병으로서 이렇게 밖이 더울수록 상대적으로 속은 차갑고 냉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익힌 음식을 먹어야겠고요. 냉장고에서 바로 빼서 음식을 먹기보다는 좀 상온에다 음식을 놓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름철에는 설사형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탈수 증상도 나타날 것 같은데요. 물을 아무래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겠네요. 예, 설사를 많이 하면은 탈수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네. 단순히 많이 나왔다고 그걸 막
한 번에 들이키면 안 되겠고요. 네. 예, 물은 우리 몸에서 70%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이것을 급격하게 한 번에 많이 들이키면은 몸에 무기질 대사가 깨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가급적이면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먹는 게 좋고요. 네.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식사 후에 바로 물을 마시게 되면 이 위산이 묽어지기 때문에 식사 후에 바로 물 마시는 건 좀 꺼려 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이제 여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냉장고에서 빼서 찬물 먹으면은 장이 예민하신 분은 설사를 할 수가 있고 주의하셔야 하고 물도 부패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물이 상했는지 그걸 꼭 따져보시고 요즘은 뭐 정수기에서 잘 나오지만 가급적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증 난다고 그냥 무작정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신경 써서 마셔야겠네요. 네네. 그러면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진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개선하고 싶다거나요. 그렇죠. 이제 평소 때 습관이나 이런 거 식습관에서 개선이 안 됐을 때 네. 이제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어떤 이 전체적인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증상의 개선 이런 걸 해가지고 환자분들의 어떤 생활 체질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 건데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한테는 변비약을 좀 준다든지 네. 설사형 환자한테는 지사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복통이 심하신 분은 이제 항경련제 이런 걸 주겠죠. 경련제를 줘가지고 좀 복통을 좀 막아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뭐 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주 생기신 분들은 신경과 약도 가끔은 투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하게 된다면은 몸이 그 약에 의존하게 되고 습관성이 빠지게 되니까 항상 조심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한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한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장 쪽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말하는 담이 끼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예, 담이라는 거는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이게 소화가 되지 않고 우리의 장이나 위 사이의 벽에 끼어져 있는 어떤 찌꺼기 같은 존재 이런 것이 부패된 것을 한방에서 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담이 장에 운동을 해주는 이 평활근 쪽에 이 장에 끼게 되면은 네. 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장의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오고 또 장이 차가워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담을 제거해주는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약으로서 이제 담을 녹여주면서 네. 바깥에서 침부 온열 치료를 해주는 한방적 물리치료를 해서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거기는 담 제거를 해주면은 담의 이 제거로 인해서 장의 그 운동 능력이나 환경이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스트레스 장염, 또 긴장성 장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면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먼저 이제 우리가 화를 많이 낸다든지 좀 분노가 많이 차 있는 경우 이런 때는 이 간의 화가 직접적으로 장의 운동에 자극을 해가지고 수분 흡수를 잘 못하게 하고 굉장히 장의 운동을 항진시켜서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럴 때는 간을 좀 풀어주고 화를 좀 낮춰줘야 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너무 소심해지거나 위축하신 분들, 특히나 심장 쪽이 많이 위축되신 분들은 이 심장에서 장으로 혈액 공급을 잘 못해가지고 장이 빈혈 상태에 빠지거든요. 복통을 굉장히 많이 동반할 수가 있고 네. 항상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변이 시원하게 변 내보내는 힘 자체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장 쪽에 혈액을 좀 보충을 해주고 환자분 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같이 동반을 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하면 보통은 그 원인을 장에서 찾게 될 텐데요. 다른 부위에서 원인을 찾는 치료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방금 뭐 심리적인 요인은 간, 심장 말을 했지만 네. 우리 몸 한방에서는 사람의 몸의 그 온기의 원천을 신장의 양기로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양기가 부족하신 분, 전체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특히나 여름 때 이렇게 위 장 쪽이 굉장히 냉해집니다. 이런 냉해지신 분들은 정상적인 음식,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설사, 아까 말한 습관성 장염 같은 증상이 자주 생기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신장을 따뜻해지고 우리 몸에서 이제 보양, 보신을 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꼭 같이 해줘야만 치료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서구화된 식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뭐 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네. 또 의자에 오래 앉아 있고 운동 부족인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성인 중에 두세 명 정도는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서로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이걸 단순히 이제 장의 문제로만 생각해서 각각의 뭐 설사약, 변비약 이렇게 대증적인 치료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몸의 전체적인 어떤 기능적인 밸런스가 깨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12장 위쪽의 위와 식도는 기능성 소화불량, 이쪽 12장부터 장까지 이상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이러한 위와 장의 전반적인 요인을 기능성 위장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능성 위장 장애는 몸의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라든지 섭생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단순히 어떤 국소적인 분위로 보지 말고 전신적인 부위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런 여름 찬 거 막 드시고 뭐 생거 막 드시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염된 음식 막 드시고 해서 다른 때보다도 훨씬 장염, 설사에 많이 노출이 되기 쉽거든요. 항상 음식은 좀 익히고 안전한 음식 먹어야 되고요. 소화되기 편한 음식을 드셔서 장의 건강을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